여러분, 태국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해변, 맛있는 음식, 활기찬 관광지, 뭐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경제와 끊임없는 정치적 격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얼굴의 왕국, 태국의 진짜 모습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관광객들의 천국이라는 이미지 뒤에 태국은 어떻게 이런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진 나라가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도대체 무엇이 태국이라는 이 경제 엔진을 계속해서 달리게 만드는 걸까요? 2.5%? 이게 2024년 태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관광 산업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또 주변 나라들이랑 비교하면 이거 좀 느린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와, 2,108억 달러.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태국 경제의 비상금. 그러니까 엄청난 금융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체력이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 IMF가 이 정도는 있어야 안전하다고 권고하는 수준의 2배가 넘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태국 재정 상태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튼튼해 보입니다.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나라빚, 그러니까 외채는 줄어드는 추세죠.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대외 신용도는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론 보이는 견고한 모습 아래 내부에서는 사실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동전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는 태국이 마주한 진짜 역풍들, 그 내부의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태국의 모순이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경제 지표는 나름 안정적인데 정치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그 자체거든요. 한번 보세요.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제1야당이 강제로 해산되고 현직 총리가 해임되는 상황.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런 나라에 안심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정치적인 혼란 아래에는요, 더 조용하지만 어쩌면 더 치명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실버 쓰나미라고 불리는 고령화 문제죠. 전망을 보면 2040년이면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동남아의 생산기지라는 태국의 명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주변국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드러납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보세요.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태국은 지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바로 태국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족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 국민들이 엄청난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는 건데요. GDP의 87.4%가 가계부채라니. 이게 쉽게 말해서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의 거의 90%가 가계빚이라는 뜻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빚 갚느라 허덕이면 당연히 지갑을 닫게 될 거고 이건 결국 내수 경제의 엔진을 꺼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내부 문제가 산더미 같은 상황에서 태국은 또 바깥 세상도 신경 써야 합니다. 미중 갈등처럼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이 글로벌 무대에서 과연 어떤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미중 무역 갈등은 태국에게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기회인 동시에 위기인 거죠. 한편으로는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태국으로 몰려들면서 투자가 늘어나는 엄청난 기회가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보복 관세라는 폭탄을 맞을 위험도 함께 커진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태국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태국이 미래에 거는 가장 큰 베팅은 바로 이겁니다. 동부경제회랑, 영어로는 이잇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베팅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78%.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작년에 태국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 투자 10건 중에 거의 8건이 바로 이 EC 지역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와,
그야말로 전 세계 투자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자석이 된 셈이죠. 이 모든 성공의 바탕에는 바로 S커브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첫째, 자동차나 스마트 전자제품처럼 원래 잘하던 건 더 잘하게 만들고 이게 첫 번째 S커브. 둘째, 로봇이나 항공, 디지털 기술 같은 완전 새로운 미래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키우겠다. 이게 새로운 S커브.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 셈이죠. 하지만 외부의 위험이 어디 경제적인 것뿐이겠습니까? 최근에 오랫동안 잠잠했던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이 다시 폭력 사태로 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다툼이 아니에요. 100년 넘게 이어진 아주 해묵은 분쟁이 다시 불붙은 건데요. 가뜩이나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교를 해야 하는 태국 입장에서 이웃나라와의 군사적 긴장은 정말 큰 부담입니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자, 지금까지 태국의 빛과 그림자, 양쪽 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결국 태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한쪽에는 강력한 관광 산업과 수출, 그리고 든든한 외환 보유고라는 강점이 있죠. 또 중북에서 빠져나오는 생산 기지를 유치할 기회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끝없는 정치적 불안정,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관세나 주변 국가의 군사적 긴장 같은 위협도 도사리고 있죠. 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는 국가, 그게 바로 지금의 태국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태국의 야심찬 경제 비전은 과연 이 분열된 정치를 극복하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건 오직 시간만이 답해줄 수 있는 질문이겠죠?